안녕하십니까. 오늘입니다.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이 해공에 대한 트리뷰트를 삼아서 얼떨결에 종원 공부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종원을 사실 많이 보진 못했어요. 프리뷰 때 보고 티켓을 막 잡아놨는데 한참을 못 보고 막공날 겨우 다시 봤거든요. 4월 13일에 막공을 이제 낮공, 밤공 그래도 둘 다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배우님들을 다 보긴 봤는데 한지아 배우님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혹시 보신다면 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유희재 배우님께 샤라웃을 하고 싶어서 샤라웃 투 유희재 제가 유희재 배우님의 덕분에 개인 퇴근길이라는 걸 경험해보게 됐고요. 저는 고요의 바다로 처음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에 뜰 때만 간간히 보게 됐는데 이 바보 같은 알고리즘이 부족하고 모자란 알고리즘이 이재 배우님을 저한테 안 띄워줘가지고 그동안은 공연하신 것들을 못 봤어요. 제가 분명히 관심을 가졌을 만한 좋아했을 만한 공연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쇄골의 천사가 잠들고 있다. 정말 다시 올라오면 꼭 보고 싶은 공연인데 또 뵙자는 설레고 고마웠던 인사도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다가오는 서울연극제에서 극단 불의 전차가 공식 선정작 중에서는 마지막 순서였던 것 같은데 서울연극창작센터인가 서울창작연극센터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그 신축인 것 같은 건물에서 장소라는 극을 올려요. 그래서 저도 보러 갈 거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리는 남겨주세요. 티켓팅은 정말 지옥이더군요. 자, 얼떨결에 종원 공부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 쓰여진 극이에요. 쓰여지었다기보다 올려진 극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2023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인물 설정 같은 걸 보니까 연극이랑은 조금 달라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역 목록을 보니까 영화에서는 연극에서 약간 사이드 에피소드로 그 주요 등장인물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이야기들도 아니면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장면으로 만들어져서 영화에는 실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원작 연극에서 사나코로 설정된 인물이 영화에서는 남성 인물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지.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예술계의 악습이 일본에도 있는 걸까요?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배경은 마치고 인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라이, 연극에서 감초 역할을 해주는 무라이. 교토대학교 기숙사가 배경이니까 학업을 마치고 와카야마라는 지역으로 취업을 해서 떠날 예정이에요. 그 다음은 떠나는 순서대로 신타로의 여자친구이면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기숙사 철거로 퇴거 명령을 따라 기숙사에서 15분 거리로 이사를 하는 미츠키, 표준말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둘째 날 떠나는 하나에는 문학 박사를 했고 교토 사투리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학업을 마쳤고 도쿄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아마도 수학을 전공한, 왜냐면 수학 공식에 대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추키치는 꾸며낸 관서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니가타의 본가로 갑니다. 뭐 취업이 결정된 건 아닌 상태고요. 니시지마 신타로, 우리 주인공, 영화에서는 메인 롤이라고 표기가 되던데 사실 이 극은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주인공이라고 분류되는 니시지마 신타로는 표준말을 구사하고 아마도 학업을 마친 상태여서 고베로 이제 첫 직장을 얻어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나코, 큐슈와 관서가 섞인 사투리를 구사한다고 하고요. 10회차라고 써있는데 10년을 아마 산 것 같죠? 나이가 제일 많고 오래 살았다고 했으니까 학교를 이제 떠나는데 다음 행선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공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2013년 3월의 마지막 5일
교토대학교의 오래된 목조 기숙사는 이번 봄으로 100주년을 맞이한다. 그렇지만 기숙사는 노후화로 인해 끝내 폐쇄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하나둘 기숙사를 떠나가는 학생들, 그리고 신타로의 방에 모인 사나코, 카나에, 츠키치, 미츠키. 이들 다섯 역시 퇴소일을 기다리고 있다. 전구를 잃어버린 무라이도 기숙사 어딘가에 있다. 이들이 기숙사 폐쇄 반대를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기숙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인 것도 아니다. 그저 얼떨결에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을 뿐. 기숙사에는 전통이 하나 있다. 규칙은 결코 아니지만 기숙사에 관습이 되어온 전통.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전통. 그것은 바로 떠나는 날 벽에 메시지를 적고 가는 것이다. 청춘을 보낸 기숙사에서의 마지막 날엔 어떤 말을, 어떤 표정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헤어져야 할까? 그리고 벽에는 무슨 메시지를 남길까? 어째서인지 그들 5명이 기숙사를 떠나는 날은 각각 모두 다르다. 5일간 매일 한 사람씩 떠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서치를 해봤어요. 이 작품의 배경과 어떤 작품 속에 드러난 사건들 또는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그건 후기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스토리 디테일을 조금 들어갈까 합니다. 무라이가 전구를 잃어버렸다고 나오죠. 그게 시작이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저는 신타로의 방이라는 거를 스노블 읽고 알았는데 약간 공용 공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뭐 한두 명은 놀러 올 수 있어도 막 5명이 와 있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었어서 교토대에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것 같은 요시다 기숙사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들 친하게 지내고 다양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존중받는 분위기. 아무튼 신타로의 방에 모인 애들이 마작을 하다가 마작을 뭐라고 표현해야지 우리나라 말로? 마작을 논다? 마작을 한다? 아무튼 마작 게임을 하고 있다가 불이 나가서 미츠키가 천장에 떨어져 있던 109호의 전구를 뽑아와요. 109호에는 무라이가 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라이는 전구를 잃어버리고 신타로의 방은 전구가 갈아 끼워지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 하던 마작을 테이블 위로 코타치 위로 옮기려고 하다가 마작이 엎어지고 그 틈을 타서 씻으러 갔던 사나코가 돌아오고 전구를 사러 나갔던 신타로도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들이 하나둘 등장을 하는데 사나코는 이제 기숙사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인물로서 하루하루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별 선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날 이 마작을 하는 날 떠나기로 한 미츠키에게 약간은 급조된 그러나 분명히 소중했을 샤워 바가지 목욕 바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신타로는 약간 눈치 없이 이런 쓸데없는 짐 만드는 걸 왜 갖고 가? 이러다가 한 대 쥐어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미츠키가 떠나요. 근데 뭐 15분 거리로 떠나는 거니까 놀러 오려면 언제든 놀러 올 수 있을 거라는 하지만 그러려면 4일 안으로 놀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타로가 배웅을 나가고 첫날 밤이 집니다. 이게 제가 막 기록을 한 건 아니라서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연을 다시 올라오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튿날, 이날은 카나에가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카나에한테 가장 오래 같이 머물렀고 알고 지냈으니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나코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요. 근데 믿음직한 신타로와 짝이 돼서 준비를 하면서 약간은 입이 가볍고 행동이 가벼운 것 같은 츠키치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특별한 요리, 뱀 나베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무대 위에 핫플레이트랑 냄비가 등장하고 그 재료들이 막 거기에 담기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은 오가는 이야기들을 옆방에 있던 카나에가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나코가 뱀을 공수받으러 간 그 사이에 나와서 신타로한테 충격 고백을 하죠. 교토식 화법을 아마 구사하겠죠. 교토 사투리를 구사한다고 하니 교토 사람일 테고 약간은 농담처럼 교토식 화법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빗대자면 충청도 말투 그런 카나에가 나 사실은 사나코가 싫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완전 충격 고백이죠.
그럼 신타로는 이제 난처해지는 거예요. 사나코는 명문도 모르고 막 뱀나베를 준비해서 오는데 카나의 입장에서는 또 마지막 만찬이 뱀나베라니 와 대박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키치랑 신타로랑 막 술도 사오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카나에가 약간 예민해져서 톡톡톡 쏟아붙이고 사나코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막 에피소드를 푸는 거예요. 이제 카나에 그거 기억나? 막 뭐 누구랑 누구랑 결혼했어 막 얘기하면서 막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좀 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다 가고 싶었다면서 카나에가 또 면박을 줘요. 마지막까지 일해야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타로랑 추키치는 분위기가 망했음을 감지하고 와 최고의 이별이야 최악의 이별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맥주 샤워나 합시다 이러면서 막 술을 갖고 나가서 맥주 샤워라는 걸 해요. 그게 정말로 맥주를 막 몸에 들이붓는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사나코가 카나에를 바래다 줍니다. 메시지 얘기를 안 했네요. 미츠키가 벽에 남긴 메시지는 인연이지만 잊지 않을 거야 이러고 초승달과 반달을 그리는데 그거 무슨 의미일까 싶고 찾아보니 미츠키는 3월을 미츠키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근데 한자로는 아름다울 미자에 달 월자여서 뭐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남겼고 이튿날 이제 망해버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방에 혼자 남은 카나에가 벽에 남기는 메시지가 제가 좋아하는 부활 전에 죽음이 있다. 이게 산업화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숙사에서 만나고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숙사의 운명에 대한 어떤 희망을 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역시 문학 박사. 그리고 3일차의 아침이 밝아요. 숙취에 찌든 이불을 뒤집어 쓴 추키치가 있고요. 와카야마로 첫 취업을 해서 이제 떠나는 무라이가 막 완전 빼입고 되게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의미로 꼴 보기 싫은 연기를 하는 무라이 배우가 나와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뭐 신타로한테 인사하러 온 거죠. 신타로 방이니까. 근데 이제 추키치인 거를 깨닫고 신타로한테 인사 전해줘 하면서 추키치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야? 오늘 떠난다는데 뭐 이삿짐 센터는 불렀어? 너는 취업도 아무 생각도 없어서 어떡하냐? 이러다가 뭐 신타로가 돌아와서 뭐 얼굴 되면 시간 보자. 아니 시간 보면 얼굴 되자. 뭐 이런. 사실은 시간 되면 얼굴 보자는. 네 아무튼 그렇게 무라이가 떠나고요. 사실 추키치는 카나에를 좋아했어요. 근데 끝까지 카나에한테 그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해요. 다시 이튿날로 돌아가서 둘째 날에 카나에한테 그래도 마음을 전해보는 게 어떻겠냐.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애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추키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유로 평소에도 하지 못했을 말을 한다는 건 별론 것 같다. 어차피 못했을 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요. 카나에는 그럼에도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추키치는 기숙사가 이제 너무 떠나기 싫은 거예요. 무라이 때문에 화나고 박스를 가져다 준 신타로한테도 약간 화나고 활용점정으로 사나코가 이별 선물로 카나에의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카나에를 전날 배웅해주면서 슈키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카나에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써줬다고 해요. 슈키치는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기숙사를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한 상태로 편지를 읽을까 말까를 200번 고민하다가 편지를 읽고 찢어서 창밖으로 뿌려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리.
개태의 시 이렇게 벽에 메시지를 남기죠. 넷째 날이 밝습니다. 이제 신타로랑 사나코만이 기숙사에 남아있는데 신타로는 술상을 차려놓고 있고 사나코는 갑자기는 아니고 그냥 외투를 차려입고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고 가요. 근데 신타로가 붙잡죠. 그리고 사나코는 붙잡혀줘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어가며. 그래서 두 사람의 술자리가 이어지고 이 기숙사 퇴거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항 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활약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이라도 그런 저항 운동을 다시 한다고 하면 기숙사를 떠난 학생들도 다 와서 우리랑 함께 해줄 거라고 신타로가 막 이렇게 응원 아닌 응원을 하죠, 사나코를. 근데 사나코는 이제 약간 초연해져서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겠어. 뭐 이제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사나코는 오히려 신타로한테 빨리 내 눈앞에서 메시지 남기라고 벽에. 왜냐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나에도 신타로는 왠지 벽에 메시지 안 남길 것 같아. 사나코도 너 왠지 벽에 메시지 안 남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너 맞춤법 틀릴 것 같으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저거 내가 고쳐줄 수 있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그리고 신타로도 떠날 시간이 되고 사나코는 뭐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별을 너무 겪어야 하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게 싫어서인지 자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신타로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옳다고 믿는다면. 연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신타로가 정말 배움이 부족해서 맞춤법을 틀린 것 같진 않고 일부러 사나코를 저격했다고 해야 되나? 사나코님이 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건지 약간 고민을 하고 적어요. 그러니까 바로 옳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적었으면은 정말 틀린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올까지 쓰고 약간 고민하다가 피식 웃으면서 나머지를 쓰거든요. 네, 그렇게 신타로도 떠나요. 다음 날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 밝고 선선한 바람이 불 것만 같고 그런 날이에요. 사나코는 기숙사를 막 청소해요. 사실 사나코가 떠나면 뭐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물. 결국은 전문 인력이 동원돼서 청소가 될 그 건물을 사나코가 막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그러면서 첫 장면부터 등장했던 그 전구, 그러니까 교환이 돼서 빠진 전구 있잖아요. 그 전구를 바라보다가 전구를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밖에서 누가 전구를 이제 맞을 뻔했는지 옆으로 떨어졌는지 누구야 했는데 미안 나야 했는데 선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 관내 방송으로 뭐 사나코 선배가 떠납니다. 사나코 선배에게 인사를 할 사람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굿바이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그 저항운동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금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저항운동 부르기 전에 노래 부르기 전에 그리고 전구도 깨트리기 전에 코타츠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전구가 갑자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리고 사나코는 약간 혼미해지는 듯한 연출이 있고 메시지를 남겼던 것 같아요. 메시지 1차 너는 치열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전구 깨트리고 노래 불러주고 고맙다 하고 이제 정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걸어간다 하고 신타로 방문 밖에서 이제 관객석 쪽을 딱 바라보면서 막 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이 들이닥치면서 극이 막을 내렸던 그런 건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 떠오른 건 신타로와 사나코 둘만 남아서 술을 마시던 그 밤에 사나코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가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벽에 남겨진 메시지들이 막 반짝거리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제 갈 길을 잘 찾아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됐고 나는 여기에
아직도 남아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강단이 있는 거죠. 그래, 너는, 여기서 너가 복수형일 수도 있죠. 너는 치열하게 살아라. 나는 걸어간다.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글이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후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 시각에서는 약간 사회현상에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이 약간 일본의 사회현상들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성장, 고령화, 고리 웃는 청년의 증가, 청년들의 거주 불안정,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원생의 생활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한 제 주변의 환경과 이 극이 좀 많이 겹쳐 보였는데, 궁금해서 교토대 기숙사가 뭐 이런 일을 정말로 겪었는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요시다료라고 요시다 기숙사가 1913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이제는 112년이 됐겠죠. 극이 쓰여질 당시가 정말로 100주년, 그러니까 극이 쓰여진 배경에서 2013년에 정말 100주년을 맞았고, 2015년에 그 근처에 요시다 기숙사가 신축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 퇴거 명령이 실제로 있었고 15년도에 지어졌다는 그 신축, 영어로 봐서 제가 current building이랑 new building으로 이름을 붙인다던데, 그 구축이랑 신축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퇴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유는 내진 설계가 부족하여 안전을 위해. 근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 자치를 약간 망가뜨리려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극렬한 학생 저항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기숙사를 그 세력의 약화를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든지,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도 이 저항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니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강제 퇴거를 이행하거나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버린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 요시다 기숙사가 뭐 세월도 세월이지만 역사도 역사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대학원생의 경우 이제 겸직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있네? 그럼 이제 생활비를 절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시다 기숙사가 18년도 기준 월 400엔이래요. 이었대요. 거주 비용이, 월세가. 그럼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4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4,000원? 편집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유는 또 다른 대학교에서 University of Tokyo, 도쿄 유니버시티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쿄 대학교의 코바마 기숙사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법정 공방 후에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빨간 줄 그어지고 강제 퇴거가 됐다고 해요. 뭐 교토대는 학교의 이미지를 고려해서라도,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까지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뭔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라고 하면 자기 의견 뚜렷하게 안 내세우고 막 목소리 크게 안 내고 이런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토대의 요시다 기숙사는 약간 보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영상 전반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는 사나코랑 가장 공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 오래 있었고 나이도 32살로 갔고,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가진 건 없지만 위로를 전하고 싶었고 내 마음을 선물하고 싶었단 말이죠. 추키치처럼 돌아갈 본가가 있지도 않고, 무라이나 신타로나 카나에처럼 취업을 하거나 다음으로 갈 곳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새로운 형식으로 마지막에도 근황을 전하자면, 제가 한 달쯤 후에 5월 말 중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연극과 뮤지컬의 현장에 저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놓기 위함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자리도 서울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사나코도 어떤 고민과 결정들을 지나 지금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겠죠?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제가 프리뷰를 보고 막공을 봤다고 했는데 프리뷰에서는 배우님이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프리뷰 설정이었는지는 몰라도 마지막 사나코의 메시지에서 너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열하게 살아라 적혀 있고 일이 있은 다음에 나는 걸어간다 이렇게 적고 그게 합쳐지면 나는 치열하게 걸어간다 살아라 이렇게 읽힐 수도 있게 배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그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서 그 메시지가 너무 위로가 됐어서 기억이 선명한데 뭐 너는 치열하게 살아라 나는 걸어간다도 분명히 좋은 메시지지만 나는 치열하게 걸어간다 살아라 라는 메시지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완성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버전의 프리뷰 사나코의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나코처럼 돌아갈 곳이 있거나 다음으로 갈 곳이 뚜렷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치열하게 걸어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또 봐요. 유이지부님 사랑해요. 태민아 고파. 하지만 유이지 배우님 사랑해요.